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든든한 집이 돼야 합니다. 나라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실업과 노후, 출산과 육아, 교육과 주거, 의료와 같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장병 월급 인상,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가족 돌봄 휴가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국민 취업 제도는 사람에게 투자한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법, 상병수당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간병비 국가책임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든든한 집이 돼야 합니다. 실업과 노후, 주거와 의료를 비롯한 개개인의 삶을 나라가 지켜드려야 합니다. 나라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교육과 주거, 의료와 같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전해집니다. 실패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이처럼 위기에 버틸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도전과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지와 혁신이 선순환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모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코로나로 생명을 잃는 것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남녀 임금 격차는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튼튼한 인적 자본이 혁신 경제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을 중히 여겨야 경제도 잘 됩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복지는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보험에 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북유럽은 단순히 복지국가를 넘어 혁신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라고 여겼고 선택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 사회가 더욱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할 명제입니다. 제가 2016년에 아동수당을 추진할 때 숱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동수당을 반대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저는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동수당 도입은 우리 사회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혁신국가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어린이 의료비 부담 인하,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세 납부 의무화, 유급출산휴가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장병 월급 인상,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난임치료휴가 도입, 가족 돌봄 휴가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은 사람에게 투자한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영통구 시민들과 함께 추진한 법과 정책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영통구 시민들과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무한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망이 있어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실업급여가 최종 월급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정교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기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실업이 빈곤으로 직결됩니다. 실업이 곧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안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더욱 깊고 두텁게 한 획기적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실업의 위기에 빠지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국민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그리고 비정규직, 또 임시직, 특수고용 노동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도 구직수당과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43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겠다면서 신청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더욱 내실 있게 채우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시대 정신은 공정한 기회, 기본생활 보장,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보편적 사회보호체계가 완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현재 제가 대표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병수당 도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교육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법,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약속드린 간병비 국가책임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실태조사를 보면 간병비가 하루에 12만 원 안팎,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드는 간병비를 대지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환자 돌봄에 매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간병 지원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장기 입원 환자들의 가족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늘도 24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간병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간병비 국가 책임제를 꼭 실현하겠습니다.